오늘 이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된 데 대해서 참으로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에는 불성에 대한 개념을 나름대로 제가 느낀 대로 설명을 나눴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어떤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참마음의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짐작이 가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매우 소중하게 되는 것은 그런 관념이 바탕이 되어서 실천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넉넉하게 하겠죠. 특히 참선은 이론보다가는 실천을 또는 생각보다가는 자기 이 마음에 확보가 되어서 스스로가 그 세계를 향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실체적 진실, 실질적인 이익, 또 거기에 더해서 변함없는 자기 세계가 확보된 것을 더욱더 중시를 하죠. 때문에 그 세계는 말로서 설명이 되어질 수가 없다. 어느 도가 끊어진다. 말뿐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분별하는 망상이 없어져야 된다. 그것을 한문으로 심행처멸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움직임도 없는 청정한 일념된 통일적 생각에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된다. 방법은 우리 성녀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은 처음은 앉아야 됩니다. 앉음은 안정을 구할 수 있는 기본 자세죠. 앉아도 허리를 고추 세우고 좌복을 깝니다. 좌복 뒤에는 또 하나의 높은 좌복을 접어서 뒷부분을 약간 높이면은 바른 자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에 올립니다. 왜냐? 동양의 이식적 사고에서 오른쪽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번뇌 망상에 비유를 하고요. 왼쪽은 덜 쓰기 때문에 안정된 마음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떠 있는 마음을 안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왼발을 오른쪽을 덮어서 억누르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왼손을 오른손을 이렇게 덮고 반드시 엄지손가락을 마주치는 이런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학자는 모든 육체적 현실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체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나 정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손을 만들어서 가볍고 자연스럽게 이 배꼽아래 3cm 정도의 새끼손가락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엄지손가락은 반드시 마주쳐야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망상이 있고 정신이 흩어지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일념이 될수록 엄지손가락이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몸가짐이 중요해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초학자는 혀를 말아서 입천장에 댑니다. 그렇게 해야 일념이 잘 되어요. 이빨은 가볍게 마주치고요.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가지런하게 하고 눈은 코끝이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내리감습니다. 그래서 몸 어느 부분에도 힘을 주지 말고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일직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우주의 중력을 덜 받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큰 스님께 받은 화두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참선의 자세입니다. 각자가 받은 화두에 대해서 이심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생각으로 수학 문제를 풀듯이 이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화두 참선에서는 금기시하는 문제라요. 왜냐? 불성을 회복해서 참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답을 얻으려는 상대성에서 나와진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조금은 도움은 돼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한 것을 지향해 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어디까지가 끝이 될지는 그것도 정할 수는 없지만은 주어진 조건에서는 끝없이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우리들이 해야 될 진정한 성실한 삶의 태도죠. 그래서 무자하도로 예를 들면은 조주는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하는 그 물음에 100% 내 정신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알 수 없음 그 자체에 그렇게 되는 상황을 옛 조사 스님들이 비유를 하기를 불이 화로에 벌겋게 100도 이상 200도 달아져 있을 때에 눈송이가 그 화로에 떨어지면은 금방 녹아지는 상태와 비교를 했습니다. 번뇌망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더라도 바로 망상은 없고 이심만 남아야 된다고 하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 그 이심에 몰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망상도 많이 일어납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허튼 생각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우리들에게 많이 정립되어 있었던 망상들이 고요해짐으로써 그렇게 싹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명상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했을 때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참선을 하니까 더 번뇌망상이 많아집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못 느꼈던 것이 옛날에 처음 사귀었던 애인하고 싸웠던 얘기, 헤어지게 된 계기, 이런 묻혀져 있었던 것이 드러나니까 도리 괴롭다. 그렇습니다. 조용해지면은 우리의 칠식, 팔식에 잠재되어 있던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도리어 그만큼 마음이 조용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잠이 안 오는 밤에 그 시계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조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공부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사적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혀 거기에 끌려가지 말아야 되고, 반대로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은 그 바탕에서 또 별별 생각이 다 일어나요. 그 두 가지 생각들에게 대해서 전혀 개치 말고 오직 알 수 없는 생각에만 100% 몰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진이라는 용어입니다. 정진, 정성스럽게 수행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를 정진이라고 하잖아요. 염불 기도를 하든지 주력이나 일이나 그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행하고 있는 상태에 100% 몰입을 하는 상태를 정진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어떤 공부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태로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일념으로 무엇이든지 하면은 일단은 정신적 안정이 되기 때문에 안정된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정진을 더 해 나가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이 수평적인 것이 안정이라고 하면은 수직적인 지혜가 일어나는 것을 수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정과 해. 안정이 된 바탕이라야 지혜가 나오지, 안정 안 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념이 중심이 되면서 그 위에서 이 뭐고 그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알 수 없음의 이심에 100% 정신을 몰입을 해 들어가는 것이 가나선의 기본 자세입니다. 비파사나 주로 알아차림은 정을 중심으로 하지요. 안정된 마음 상태. 거기에서 가나선은 수직적으로 세워지는 기둥과 같이, 안정은 집을 지으려면 땅을 고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활력소가 되지만은 많은 문제가 있고 복잡한 이 세계에서는 해적인 더 깊은 사유에서 나와지는 정신적 세계가 확보가 되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것이 구경에는 죽음을 맞이할 단계에서도 당당하게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서 그런 부분을 생사를 해결을 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1년, 2년, 3년 또는 10년, 20년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 나중에는 모든 생명체가 부처님처럼 존귀하다고 하는 생각에 이르면은 나와 나무 관계, 또 생사라고 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라보았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수행법이 바로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아선의 본질이다. 그것이 이상으로 남아서 언제 어디에서나 그런 자세로 수행을 하고 또 생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기도 하고 인간살이의 최상의 복되게 살아가는 이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참선 하두법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훌륭하지만은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고 관념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말과 생각으로 조사선을 여기저기에서 희론하는 것은 자칫하면 자기를 속일 수가 있고 남에게도 돋보이려고 하는 과시적 행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그런 수행자의 본질에서 어긋남이 없는 상태로 지속이 되려면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반성의 시간이 요구가 되고요. 때때로 힘이 들어도 정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원력과 신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생각, 두 생각이 일어나면은 상대성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 생각에서 바라보는 가치체계지요. 그것은 얼마나 불완전한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정신통일, 화두일념이 되어서 끊임없는 알 수 없음의 이심이 강하게 아주 단단하게 하나로 모여져 있을 때에 알아차리는 그 지혜나 선정이 가장 올바른 평가를 하게 되는 근본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화두선이 지향하는 가치고 목적이죠. 일념, 말과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성품, 그것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시와 비에 휘둘릴 수도 없는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고귀하게 빛나고 가치가 있는 우리 생명성의 본바탕입니다. 그것을 확인했을 때에 마음속에서는 차별 등등의 상대적 관념에서 바라보는 불편한 마음의 그림자가 전혀 어른거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라고 하는 수행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관념과 관심으로 해결될 정도로 인생살이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노력이 요구가 되고 그것이 끊임이 없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태평세계, 어디를 가나 만족하고 웃을 수 있고 내일 죽는다고 해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생명성의 본바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살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또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듣고 보고 은근히 미소도 짓고 마음으로 기우 스님의 안부를 묻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마음이 편안하시고 미소로서 만나고 또 다음에 만나자고 하는 반가운
마음으로 헤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남 만나고 헤어지는 것까지 잔소리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귀한 분으로서 이 시간을 채워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